자, 처음 이 차가 출시됐다는 보도자료를 받았을 때는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었던 스포츠 모델 G80의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 패키지가 출시가 됐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스포츠 패키지하고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된 2022년형 G80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그 보도자료를 보고서는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G80 스포츠, G80 스포츠라고 하는 상당히 걸출한 이 럭셔리 고성능 세단을 판매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3세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분들이 G80 스포츠 언제 나오나요?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출시가 되고 보니까 기존의 G80하고 동일한 3.5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에 범퍼나 이제 몇몇 가지 변경만 사항만 적용이 되어 있는 스포츠 패키지로 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해 보니까 스포츠 패키지 오히려 좀 겸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스포츠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선택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기존의 3세대 G80하고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경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다이나믹 패키지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 품목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점인데요. 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뒤쪽에 범퍼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아래쪽 양쪽 끝에 크롬의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좌우로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코스염처럼 이렇게 범퍼 쪽에 또 포인트가 되는 이런 날개 같은 부분이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에는 이 차체 색깔하고 같은 색깔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좌우로 길게 뻗은 이 립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를 한 것이 특징이죠. 그 외에는 일단 앞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사실상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차의 주 변화 포인트는 운전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 혹은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포츠 패키지하고 다이나믹 패키지는 3.5 터보 뿐만 아니라 2.5 터보하고 2.2 디젤 모델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선택 품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의 얌전한 세단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이런 이 스포츠 풀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모습은 그래도 변화가 좀 뚜렷한 편인데 뒷모습하고 특히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범퍼의 형상이 좀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 범퍼 뒤쪽하고 옆쪽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더 굴곡이 들어간 이런 한층 더 역동적인 디자인의 범퍼가 적용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 그냥 디자인으로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뒷바퀴 쪽에 작은 구멍이 같이 뚫려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한층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창문이라든가 손잡이 같은 부분, 도어 아래쪽에 들어간 이런 이 크롬 부분들이 조금 더 짙은 컬러, 건메탈 컬러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이 된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패키지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뒷바퀴가 조향이 되는 스포츠 모드하고 이제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따라서 작용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뒷바퀴도 조향이 되는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된 점도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3.5 가솔린 터보가 적용이 된 이 G80하고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G8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역시 작년에 시승을 했던 일반적인 G8하고 동일한 그런 구성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게딱지스러운 그런 형태의 이 에어백과 클락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투스포크 좌우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좌우로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두꺼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이 투스포크가 아니고 가운데로 지지대가 하나가 더 자리를 하고 있는 3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3스포크로 변경이 되면서 그립감도 한층 더 좋아졌고요. 옆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얇아지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한층 더 좋아진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버튼의 배열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버튼의 크기나 위치 하나하나가 조금 더 가운데로 몰려오고 또 버튼 크기도 조금씩 더 커지면서 이 한층 더 조작하기도 편해졌어요. 직접 눈으로 보기에도 이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조작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G8의 버튼 배열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스포츠 패키지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현대차, 기아 혹은 제네시스에 적용되어 있었던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한층 더 조작하기에도 훨씬 편리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요 실내 요 트림 부분이거든요.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위빙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가 약간 좀 철사 같은 것들이 철조망처럼 이 지그재그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한층 더 카본과 비슷한 느낌, 정확한 이름으로는 자카드 리얼 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트림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 2세대 G8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리얼 카본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검은색 재질의 요 인테리어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패키지 역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실내 인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스탠다드 셀렉션이라는 것 하나하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트림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포츠 스탠다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요 몰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엠보싱 같은 것들이 마름모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트가 적용이 되는 반면에 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좀 이렇게 쭉쭉쭉쭉 몰리는 형태의 요 시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엠보싱이 좀 상당히 좀 도톰도톰하니 한 것들이 굉장히 쭉 연달아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기존의 G8 역시 상당히 괜찮은 착자감을 보여줬었는데 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된 이 시트 역시 상당히 좋은 그런 착자감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외에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된 것들은 사실상 모두 동일하게 기존의 G8하고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로 세팅을 했을 때 조금 더 강렬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점이고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할 때 한층 더 정숙한 그런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이 G8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외관이나 앞좌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는 이 G8의 3.5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구성에서는 거의 동일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카메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머리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발 공간 다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시트의 착자감 역시 상당히 편안한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택 품목이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이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을 위한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하고 연동이 되는 센터 콘솔의 컨트롤 패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일반형 G80를 시승을 할 때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 뒷좌석 시트 헤드레스트 쪽에 이렇게 작은 쿠션이 더 추가가 됐어요. 사실 그랜저에 적용되어 있던 것과 같은 이 재질, 같은 소재의 이 형태의 쿠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기대 보면은 사실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요것만 떼다가 제 차에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오묘한 그런 재질이에요. 겉에 적용되어 있는 이 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이드라고 하죠. 인조 가죽의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약간 좀 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폭신폭신한 것이 꽤 괜찮은 착자감, 머리에서의 한층 더 좋은 편안함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이 G80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는 기존의 3.5 가솔린 터보하고 동일한 그런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파워트레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 거기다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m/M를 발휘를 합니다. 사실 이 성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3.5 가솔린 터보하고 동일한 그런 스펙이기는 한데, 2세대 G80 스포츠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미 이 수치 자체가 한층 더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2세대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70마력, 최대 토크는 약 52kgm/M를 발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한다라는 것을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80 스포츠 패키지는 드라이빙 자체가 꽤나 재밌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점은 역시나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거기다가 다이나믹 패키지를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후륜 조향 기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후륜 조향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작동하는 범위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가장 기본적인 드라이브 형태인 이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시속 60km까지 이 뒷바퀴가 조향을 하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은 시속 80km,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시속 100km까지도 이 뒷바퀴가 조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똘똘하면서도 이 드라이브 모드에 맞춘 그런 조향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실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지만, 이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타보고 있을 때는 비가 꽤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런 날씨 상황 속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두고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뒤가 굉장히 잘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어요. 사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트랙션 컨트롤이 한 단계가 꺼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뒷바퀴까지 조향이 되면서 굉장히 민첩하게 방향을 바꿔주니까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최고 출력, 같은 최대 토크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의 성향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스포츠 패키지는 이 일반적인 G80하고 같은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설정되어 있는 세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펀치감, 그리고 훨씬 더 재밌는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펀치감은 기존의 G80하고 G80 스포츠에서 느꼈던 그런 차이만큼의 상당히 강렬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차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민첩해지고, 또 펀치력도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빠르게 치고 나가주는 것이 특징이죠.
거기다가 아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의 G80하고 비교를 해도 한층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이 로드 노이즈라고 하는 이 기술의 이름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걸러주기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하면서도 정숙한 그런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타이어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기존의 G80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G80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UHP 타이어, 더 고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쫀득쫀득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PS4S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던 그런 타이어입니다. 상당히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타이어인데, 이 G80 스포츠 패키지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타이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지금 자이로를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90 정도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속도가 100을 찍어버리네. 속도를 다시 조금 낮추고 주행을 해보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다 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변속기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왱 하고 돌아가는 소리, 이 변속기가 단수를 빠르게 바꿔주지 않고 조금 더 물고 있느냐, 더 매끄럽게 변환을 해주느냐, 이런 차이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만 했을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RPM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끄럽게 계속해서 단수를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엑셀을 깊게 꾹 밟았을 때 RPM을 굉장히 높게 4000, 5000 RPM까지 계속 물고 있다가 나중에 단수를 변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한 펀치감, 더 다이나믹한 가속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취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에서 설정되어 있는 후륜 조향의 이 제한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중립 상태, 그냥 일직선 상태를 다시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커다란 차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후륜 조향이 적용되는 이 속도에서는 이게 좀 확실하게 더 빠르게, 더 기민하게 차선을 바꿔주거나 코너를 돌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도를 딱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직선 고속주행에 포커스를 맞춘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선택을 하면서 트랙션도 한 단계가 해제가 되고 뒷바퀴까지 조향이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이 차의 움직임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제한 시속 100km가 그렇게까지 높은 속도는 아니거든요. 도심에서는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그런 제한 속도지만, 사실 서킷을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스포츠 성향이라면은 그래도 서킷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속 100km라고 하는 이 제한 속도는 정작 중요한 서킷 드라이빙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이 약간의 좀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G80라고 하는 차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것, 굉장히 편안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킷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구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의 G80 거기다가 스포츠 패키지가 싸그리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시승차처럼 3.5 가솔린 터보에다가 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을 하고 스포츠 패키지, 다이나믹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기타 등등 모든 옵션을 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개별 소비세 적용 여부에 따라서 8,400만원 혹은 8,5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2.5 터보 모델에 다가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한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6천만원 초반대 혹은 5천만원 후반대에서 이 멋진 디자인의 G80,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을 입은 G80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이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 이 G80를 구매하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선택 품목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8천만원,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수입차도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80가 정말로 필요하신지, 이런 스포츠 패키지하고 다이내믹 패키지가 정말 필요하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G80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